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조간딱풀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19일째죠. 오늘로 19일째인데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어제도 구급차 119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오늘 아침에 이송이 됐습니다. 오전 7시 11분경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전에 입원을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만들어 놨었죠. 비상 스케줄을 만들었는데 병원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까지도 다 설정을 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병원이 바로 여의도 국회에서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이었고 오늘 아침 7시 11분 이송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건강이 악화됐다, 그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당 지도부 원로가 단식 중단을 촉구했고 이재명은 거부한 채 단식을 해왔는데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단식 19일째 이재명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이렇게 됐습니다. 전날에도 어제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그 권고에 따라 지도부가 국회로 119 구급차를 호출했지만 이재명은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을 모두 거부했다. 앞서 이재명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죠. 대통령의 사죄,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 쇄신 개각 이런 것을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본인의 이 구속을 면하기 위한 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을 지체시키기 위한 단식이다.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뜬금없는 단식이었고 실제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빼면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명분은 버젓이 이렇게 내걸었지만 사실상 구속을 피해보자는 그리고 재판을 끌어보자는 그런 개인적 목적에 따라서 단식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결국 19일 만에 오늘 일단 끝났습니다. 오늘 끝나서도 이게 끝이 아니죠.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시간, 이 단식을 한번 하면 회복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 회복하는 시간까지 다 재판이 줄줄이 또 연기가 될 것이고, 또 국회 일정도 지금까지 정기국회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식을 하는 바람에 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또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또 그 재판은 또 연기가 된다고 하지만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그러면은 또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서 또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정기국회 제대로 되지 않고 이재명 개인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정이 그 국회가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물론 이재명이 본인이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좀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단식이 본인의 검찰 소환 그 스케줄에 맞춰서 검찰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되고 그때 끝을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린 적이 있고 많은 그 정치평론가들이 예상을 해왔는데 실제로 오늘 9월 18일 단식 19일째 되는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예정했던 날입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오늘 병원으로 갔는데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를 할까? 또 그것이 또 지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검찰에서는 이 단식, 병원행 이것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한다. 그래서 오늘 영장을 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장을 치면은 21일 정도의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표결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지금 단식을 하다가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비명계에서도 단식을 하다가 대표가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는데 과연 가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그것을 노린 이재명의 뜻대로 부결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많은데 저는 상당히 이 부결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이렇게 이재명이 단식을 하다가 입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이번에 한 번 더 부결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정론이 그 표결 때까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단식이었다는 것을 이원 개개인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개개인들은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들은 다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만, 반란표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총선을 갖고 갈 수 없다. 총선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퇴진을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킬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바람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관련 기사들은 구문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제까지 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일면 톱 기사가 대표 단식 출구 찾다가 국회 출구 닫은 야당, 그리고 조선일보는 명분부터 모호한 단식, 그만둘 출구도 못 찾는다. 어제까지 그랬죠. 오늘 아침까지 그랬습니다. 동아일보는 야당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해야. 그리고 이재명 단식 외면한 정부 여당의 강공, 뭐 이런 기사입니다. 특히 이 민주당이 거제 비대위 비상의원총회라는 걸 열어서 당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키로 결의를 했는데,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한덕수 그 해임 건의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면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 뒤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재명 구속영장이 오늘 중으로 청구가 되면은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도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같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물타기 겸해서 표단속을 하려는 이 민주당 지도부가 표단속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 같은 날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하면은 이 표를 막 결집을 시켜야 되겠죠. 과반수 이상을 돼야 되니까 과반수 이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이니까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뭉치는 그 분위기를 체포안 부결시키는데,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키는데 그 동력으로 삼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 함정이다. 자, 이렇게 그냥 뻔히 보이는 꼼수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병원행 여부는 구속영장 청구 일정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 단식에 대한 어제까지 단식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실렸습니다.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그러면은 거의 수석급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야당의 이 요구, 그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한 것, 그리고 내각 총사퇴 이런 거 있죠.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지금 유엔 총회 가기 직전이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단식 중단을 못하게 막았느냐. 어제까지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상당히 냉소적 반응이죠. 대통령실에서. 그만큼 지금 민심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단식을 하면서 정기국회를 파행시키고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물론 일반 국민은 별로 관심은 없지만 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기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행태를 제1야당 대표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냉소적인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통계 조작, 상당히 이 파문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의 여론 조작으로 정권을 탄생시켰고 또 이 통계 조작으로 정권을 유지를 했고 이 마지막에 선거 공작으로 정권을 연장을 하려고 한 그런 정권이다. 이런 오명을 덮어쓰게 됐는데, 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과 8면 기사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면 톱 기사는 문정부 통계 조작, 노조가 외압 제보, 통계 압박 발언 모두 기록 남겼다. 감사원에서는 수천 쪽 분량이다. 자, 감사원이 이 감사에 착수해서 문재인 정부 때 대대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걸 밝혀냈는데 그 단초가 된 것이 노조가 그 외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은 누구냐? 조작 지시를 받고 거짓 통계를 만들어내야 했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동산원 조사원들에게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빨리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조직도 없애고 예산도 없애버리겠다. 그런 협박을 했다는 말이 있었죠. 감사원은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이 2019년 가을에 경찰 정보관에게 제보를 합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위압을 가하고 있다. 경찰 정보관에게 이렇게 그 제보를 하니까 경찰에서 이 제보한 정황을 그러니까 이 제보 받은 것을 어디로 전달을 했느냐 하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를 했으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공직기강이니까 이 실질적으로 위압을 막는 조치를 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다.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자, 국토부, 그 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줄줄이 이 검찰 수사 의뢰를 받았죠. 그런데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이런 제보가 들어갔는데 겨우 했다는 조치가 관련 부서, 그러니까 정책실,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 이런데 그 부동산원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이러고 땡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통속이죠. 한통속,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도 있었네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도 했습니다. 최강욱은 오늘 이 조국 아들 입시 비리 혐의 가짜 인터넷 정력서 발급해준 혐의로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오후 2시에 금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자기 한통속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국토부 실무자들과 부동산원 직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기록, 감사원에서 확보한 진술 기록이 수천 쪽 분량이다. 이런 말이 감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층이 통계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력을 넣으면서 한 말들을 온라인 메신저 등에 그대로 적어놨다. 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 문재인이 양산에서 입장을 하나 내놨죠. 본인 문재인 정부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반박을 하는 자료를 냈는데 그 반박문도 사실상 조작이다.
통계 조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문재인이 직접 반박을 하면서 다른 자료를 하나 제시했는데 그 자료도 사실상 조작됐다. 자, 셀프 보고서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 자료 보고서를 작성한 작성자가 민노총 정책국장 출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또 문재인이 만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런 그 직함을 지낸 인물입니다. 201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캠프 정책자문단, 정말 이런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또 국민에게 제시를 하면서 반박이라고 했으니 정말 후한무치하다, 문재인.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17일 날 이 자료를 냈는데, 반박문을 냈는데, 문재인이 양산에서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 고용률 사상 최고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년 고용률까지. 그런데 근거로 인용한 보고서의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 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문 직접 꺼낸 반박 보고서의 정체. 문 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뭐 이렇게 문재인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문재인이 직접 꺼낸 반박 보고서의 정체. 이것이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 최소 집값은 94번 조작을 했다는 그 감사원 그 감사 결과도 있었죠. 그런데 집값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방구 문재인이 말도 안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집값에 대해서는 이 실업 그 고용률 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 반박을 했는데, 그나마 이것이 사실상 조작된 거다. 자, 그 내용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감사원이 요청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문재인이 직접 꺼내던 반박 보고서가 실은 문재인 정부 직속기구에서 소주성 정책을 담당한 인사의 주장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지난 14일에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김유선입니다.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평가를 공유한다 이러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발표를 하니까는 이틀 후에 글 하나를 공유를 했는데, 그 공유를 하면서 문재인이 이렇게 씁니다.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자료에서, 이 김유선이라는 사람이 쓴 자료에서, 보고서에서 이런 엄청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링크를 공유한 해당 보고서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다. 23쪽짜리 페이퍼가 전부 다 문재인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보고서인데, 그런데 이 보고서를 쓴 김유선 이사장은 소주성, 그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후임으로 2020년 12월부터 문재인 퇴임할 때까지 소주성 특위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그 김유선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민노총 정책국장을 역임했고, 줄곧 소주성을 긍정평가해온 대표적인 소주성 예찬론자다. 여러 가지 이 김유선의 행적들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같은 편이 억지로 만든 문재인 찬양하는 그 보고서를 또 가지고 들고 나서, 그 전에 통계 다 조작해서 해놓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나서 고용률 높았다. 근데 실업률은 5년 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실업률은 말 안 하고 그냥 고용 지수가 높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업률과 고용 지수가 그냥 정비례로 가는 것은, 그 반비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집값 조작,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를
9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